사무실 공간을 나눠야 할 때 요즘은 답답한 벽 대신에 유리 칸막이를 많이들 생각하죠. 아무래도 공간도 효율적으로 쓰면서 또 디자인도 세련돼 보이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잡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큰 기대를 하고 딱 설치를 끝내고 나면 이런 얘기가 꼭 나옵니다. 아니, 유리로 다 막았는데 왜 밖에서 소리가 다 들리는 거죠? 정말 당황스럽죠? 분명히 눈으로는 공간이 분리됐는데 소음은 그냥 다 통과해버리니까 기대했던 거랑은 완전히 다른 결과에 답답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부분의 담당자들이 모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이게 단층 유리로는 소리를 막는데 한계가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미 때는 늦었는데 말이죠. 근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걸까요? 그건 아마도 방음이라는 중요한 기능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디자인이나 예산? 이런 비용 문제에만 집중해서 결정을 내리기 때문일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소리를 막는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정답은 바로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다 똑같은 유리 같아도 이 단층 유리랑 이중 유리는요, 소리를 막는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단층 유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름 그대로 그냥 딱 한 장의 강화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구조죠. 그러니 소리의 진동이 이 유리를 타고 거의 그대로 반대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중 유리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건 강화 유리 두 장 사이에 일부러 공간을 둬요. 이 공간을 바로 공기층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바로 이 공기층이 소리를 막는 핵심, 말하자면 방패 역할을 하는 거죠. 원리는 간단해요. 소리가 첫 번째 유리는 어떻게든 통과하겠죠? 하지만 이 공기층을 지나면서 힘이 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해진 소리가 두 번째 유리까지는 잘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냥 유리만 두 겹으로 한다고 해서 방음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각각의 유리 두께는 어떤지, 또 그 사이의 공기층의 폭은 얼마나 되는지, 이 조합을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방음 성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중 유리 구조를 선택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점들이 있을까요? 실무적인 장점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압도적인 차음 성능입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는 회의실이나 임원실, 이런 공간의 정보 보안 수준이 확 올라가죠. 두 번째는 약간 의외의 장점인데 단열 효과가 좋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니까 냉난방비 절약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도 막고 단열도 되면서 시각적으로는 전혀 답답하지 않게 탁 트인 개방감을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또 큰 매력입니다. 물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따져봐야 할 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도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무게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그러니까 건물 바닥이 이 무게를 버틸 수 있는지 사전에 꼭 점검해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초기 비용이 더 비쌉니다. 자재비도 시공비도 더 들어가죠. 마지막으로 아주 드물긴 하지만 만약에 유리 사이에 습기가 차거나 뭐가 들어가면 이걸 해결하는 게 좀 더 복잡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사실 제일 안타까운 실수가 뭐냐면요. 돈 아끼려다가 오히려 돈을 더 쓰게 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 30명 정도 규모의 스타트업이 처음엔 예산을 아끼려고 단층 유리로 쫙 시공을 했어요. 그런데 입주하고 딱 2달 만에 회의실에서 나눈 민감한 대화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터진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칸막이를 뜯어내고 이중 유리로 다시 공사하면서 엄청난 추가 비용을 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특히 어디서 자주 일어날까요? 바로 정보보안이 생명인 부서들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팀의 면접이나 면담 공간, 임원들 회의실, 또 법무팀이나 재무팀처럼 민감한 내용을 다루는 곳들이죠. 그래서 이제는 좀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어떤 유리 칸막이를 쓸까? 이 수준이 아니라 이 공간 전체의 소리 환경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 하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요즘 오피스 설계 트렌드를 보면요. 그냥 소리만 막는 방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공간의 목적에 맞게 음향 환경 자체를 설계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웰빙 건축 기준 같은 걸 봐도
쾌적한 소리 환경이 직원들의 생산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딱 명시하고 있을 정도예요. 결론적으로 유리 칸막이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는 만능 키가 아니라는 겁니다. 천장에 쓰는 흡음재라던가 소리를 잡아주는 바닥재, 심지어 가구를 어떻게 놓는지까지 이런 다른 음향 설계 요소들이 하나의 팀처럼 움직여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다 고려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기준으로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최종 기준은요, 유리라는 자재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그 공간을 쓸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칸막이를 고를까 생각하기 전에 이 공간은 왜 필요하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이 가장 좋을까? 이걸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딱 하나입니다. 예산이 얼마인지, 디자인이 어떤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죠. 바로 이 공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소리 환경이 꼭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그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선택으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겁니다.